인천 서구갑 출신의 김교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입니다. 시장님, 서울 지하철 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2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9호선 공항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건넘선 설치를 한다든가 또 중형 플랫폼에서 대형으로 바꾼다든가 터널 규격도 대형 크기로 바꾸고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를 2년 동안 쓰지 않아서 지난번에 국가에 반납했죠. 222억 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직결을 위해서는 신호 시스템 개량비인 약 401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 분담 협의 완료 후에 직결 차량을 발주하는 게 타당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비용 분담 협의를 추진했는데요. 사업비 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못해서 최종 불용 처리되었고 사업비를 반납 처리했습니다. 제가 이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문제로 국회 제방에서 5차례의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통국장뿐만 아니라 교통실장,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대광이 국토교통부 해서 가졌는데 이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신호통신사업비 401억 원에 대해서 10%를 인천시가 부담해라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인천시가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서울시는 운영비까지 부담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이건 이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번에 그동안에 22년 동안에 진행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빨리 하루속히 직결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1년에 서울에서 소비하는 카드 사용료만 5조 4,19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외 소비율 이 서울시에서 하는 이거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간에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은 상호 윈윈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시, 인천시, 대광이 간 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안이지만 연간 88억 원이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인천시의 약 75%의 분담을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이 근거는 이용객의 75%가 인천 시민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시장님 거기서 2015년도에는 매년 운영비가 28억 원 든다 그랬어요. 그 중에 반을 56억 원. 그 반을 인천시 보고 부담하라고 또 그랬어요. 2015년도에는.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영비 얘기는 아예 처음에 제 테이블에서 논의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고, 이 사업비에 대한 10%는 이 인천시가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임 박원순 시장께서는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신동근 의원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왜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하철 9호선 연간 운영비 산정 기준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아예 올해 안에 결정을 내려주시죠. 이거 22년 동안 끌고 온 거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의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할 테니 이제 거의 다 이제 무르익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내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저도 인천 시민들의 원활한 서울 진입을 위해서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직결 사업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다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등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국토부, 인천시와 명확히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적극 추진한다는 큰 틀에서의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서울시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비용 분담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네. 접근하도록 그 하여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를 합시다. 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이 수도권 매립지가 수도권에 있는 그 쓰레기장, 이 대한민국의 반의 인구의 쓰레기장을 30년 동안 인천 서구의 경서동 매립지에서 받아왔습니다. 이 사자협의체에서는 이제 3-109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어찌됐든 인천시에서는 25년도에 종료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 3-109는 아마 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서울시가 좀 준비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경기도는 경기도, 서울시는 서울시, 인천은 인천. 그래서 인천 에코랜드를 만들었고 서울시도 이제는 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 생활 폐기물은 매년 늘어가요, 시장님? 예, 최근 들어서 포장 용기가 늘어나는 바람에 최근에 좀 늘었는데 이 건설 폐기물을 비롯한 총 폐기물 반입량과 매립량은 매년 감소하고 건설 있습니다. 폐기물은 줄어들고 있고요.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 폐기물도 보면은 이 페트병이나 비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열분해시키면 수소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서울시가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 또 일회용도 안 쓰고 다회용을 쓰면 100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하시고 소각장도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예, 지금 입지하는데 벌써 1년 반 걸립니까?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각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각장 가동률을 줄이고 인천 서구에 있는 매립지에다 쓰레기를 묻어버리면 값도 싸고 소각장도 가동률이 줄어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교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김경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매립지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자 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 반입 수수료도 잘 내고 있고 반입도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매립지 만들 때 사실은 서울시가 했지 경기도와 인천이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매립지 조성 당시에 서울시에서 70%로 낸 거는 불과 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천의 행정구역, 인천의 땅을 쓰는데 인천시가 돈 냅니까? 경기도도 저 사 매립지가 경기도 김포 땅 아닙니까? 당연히 서울시가 내야죠. 그게 무슨 선심 쓰듯이 냈습니까? 선심 쓰듯이 냈다고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6년도에 원래 종료되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16년도 12월 달에 종료되게 돼 있는데 이걸 3-109를 트면서 2025년까지로 또 된 거고요. 근데 서울시가 지금 매립지로 쓸 땅이 없다. 그래서 못 찾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형 매립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2026년도부터 다 소각을 해서 소각제만 묻게끔 돼 있는데 건설 폐기물은 딴 데로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매립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소각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될 수 있고 지하 벙커 같은 걸 파서 거기다가 매립 이 소각제만 묻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또 그걸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매년 5%의 생활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데 반입량을 강서구는 반입 총량 대비 168.8 초과했고 구로구는 166.7 영등포구 142.1 초과했잖아요. 이게 올해 안에 18개, 25개 구 중에 18개가 초과될 예정에 있어요. 이걸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예, 늘고 있는 데도 있고 줄고 있는 데도 있는데. 아니, 이거 뭘로 설명하실 거냐고요? 2018년 대비 매립량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입 총량은 매립량이 생활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있고 총량을 초과한 상황인데 현 추세대로라면은
올 연말까지 자, 17 아니, 친구가 너무, 제 발언 시간을 너무 길게 쓰셔서 죄송한데, 이게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 폐기물은 줄어들고 아니, 있고요.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생활 대한 폐기물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각장을 예, 그 대책을 1년 많이 지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입지도 선정하고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입지는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의 양을 줄여서 매립을 생매립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최근 서울시는 들어서 소각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매립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요. 이런 거 하시지 말라니까. 네,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배송되는 포장재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최근의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사력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 꼭 좀 준비를 해주시고 매립량, 소각재, 이제 소각재를 묻어야 되고 그리고 2025년도가 지나서 3-1 공구가 종료되면 서울은 서울만의 매립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매립지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세요. 노력을 최선의 하겠고요. 노력을 하세요. 노력도 안 하고 땅이 노력을 안 없다고 하겠다는 얘기하시면 안 말씀을 돼요. 드리는 게 아니라 2015년에 있었던 사자 합의는 존중이 돼야 되고 2015년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하는 말씀은 지금으로서는 다소 과한 말씀이니 추후에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하여튼 말씀을 그 드리고 최선을 있는 다해서 겁니다. 매립지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 최선을 시간이 다해서 없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대장동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저희가 분석한 게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가 23개 사업장이 있었어요. 아시죠? 네, 시장님?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서울만 해도 한 4-5개가 있어요. 그 중에 23개 중에. 근데 이때는 민간 기업에게 초과 이익을 100% 준 데가 12개나 됩니다. 23개 중에 12개를 아예 100% 다 줬어요. 초과 이익을. 그리고 90%, 70% 이래요. 한 군데만 공공이 좀 많아. 중흥건설에서 한 게. 이거는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정확히 판단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네, 뉴스테이에 대장동권은, 대해서 제가 대장동권은 별도로 말씀을 잘 하시면서 서울이 5개가 뉴스테이에 대해서 이거는 보류하십니까? 더군다나 이게 네, 이러다 확인하고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이익이 1조 정도 됐는데 5년 만에 약 5배가 늘어서 4조 8,379억 원에 민간 건설사의 이익이 돌아갔어요. 예, 대장동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에 비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LH가 한 일이고 서울시가 한 일은 그중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서울시가 5군데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시에. 위치는 서울시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저희 시장으로서 책임져야지. 서울시장이 경기도 일을 아니, 그렇게 LH 가 잘 알고 했던 있는데 일을 서울시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고 있어요. LH가 했던 일을 어떻게 SH공사가 했던 것처럼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 이거에 대한 의원님, 정책 합리적으로 평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 평가를 얘기해달라니까. 대장동 얘기를 그렇게 잘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글쎄요, 그 질문은 내일 국토부에서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 의원님 다시 제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장님 서울시에서 그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있죠?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킥보드는 이제 즉시 견인 구역이 있고 예, 3시간 유예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전통 킥보드 단속 권한을 공무원이나 중공무원이 아닌 견인업체 기사에게 부여를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견인차 기사들은 전통 킥보드 한 대당 가져가면 4만 원을 받아요. 예, 견인료로. 예. 그러니까 이 즉시 견인 구역이 아닌 3시간 유예 구역인데 즉시 견인 구역으로 가져가서 사진 찍어갖고 4만 원 받고 또 이 차량도 18대를 여기 보면 돼 있죠. 차량 개조한 거. 18대를 넣을 수 있는 거. 오토바이에는 6대를 넣을 수 있는 거. 이걸 개조를 해서 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게 8개 자치구에만 봐도 문제 생긴 게 이 신청 건수가 374건. 그것도 2달 보름 만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예. 그러니까 다른 국 25개 국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불법으로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 예, 보고받고 이거 시장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도 이 방치되는 그 회수가 되지 않는 물량이 많아서 급하게 지금 이런 그 업체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효율적으로 방치되는 숫자가 급감하고 있기는 한데 또 그 일의 부작용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정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시정을 해야 이게 되고요. 2달 보름 만에 견인료만 3억 3천만 원에. 2달 보름 만에. 예. 그것도 8개국만. 25개국까지 하면 엄청난 숫자죠. 예. 이거 꼭 바꿔주세요. 예. 예? 지금 현장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요. 예. 예. 이 정도가 심한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하고 면허 등록 취소하는 방안을 그리고 검토하고 이거 있습니다. 기사한테 이거 단속 권한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감당을 할 수 없을 공무원이나 정도로 물량이 중공무원, 많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기사들한테 주니까 그분들은 4만 원씩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분들한테 근본적인 견인을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견인이 아니라 단속해갖고 견인까지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리고 앞으로 준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함께 동행을 해서 확인하는 예, 작업을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릴게. 30초만. 네, 또 드릴게요. 지금 알뜰 교통카드 있잖아요, 서울시.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때는 국토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는데 그 뒤에 신규 가입을 받는데 서울시는 왜 신청을 하지 않죠? 이거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예산이 전부 소진이 돼서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중단한 걸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이거 소진이 됐다고요. 국토부에서 일부 예산을 주는데요. 그 받은 걸 다 소진을 했다고요. 아니 왜 신청을 안 했냐고. 국토부에서 또 신청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또 신청을 받았다니까요. 추가 서울시만 신청을 안 지금 했어요. 남아 있는 게 국비가 3억이 남아 있는데 아니 서울시만 신청을 안 했다고. 다른 시도는 다 했는데. 저희가 추경 계획이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젊은 층들이 보통 한 20, 30대가 75%를 아니, 저도 의원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내년 이후에도 이걸 충분히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